예, 안녕하십니까. 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지난 시간에는 깜빡 잊고 이 화면만 켜놨는데 이 시간에 도예 강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화면을 펼쳐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이 화면을 떠올 겁니다. 하여튼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은 그냥 책 읽기 시간입니다. 간간히 내가 사파식으로 예를 드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유튜브에 올라있는 이 무료 강의 활용하시라 했고 도예 민법 강의는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그냥 책 읽기 위주로 갑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설명 시간이 아니고 책 읽기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재 구입과 관련된 거는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문자를 주시고 lawmanu@naver.com 문자를 주시고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아예 그냥 딱 이것만 띄워달라 했는데 오늘은 약간 추가할 게 있어가지고 화면을 띄우는데 일단은 교과서 244페이지 보십니다.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오늘도 이것 때문에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저 앞에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주식 1인 매매, 그 다음에 투자수익 보장약정, 그게 주식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매입과도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비진입 표시와 관련돼서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행위 하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현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타인 명의를 썼다는 겁니다. 의 쪽에 보시면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로, 근데 갑이 을의 이름으로 병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 병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행위를 하면서 을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등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는 현명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리와 다르고 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통상의 법률 행위도 하고도 다르다는 거. 어떤 행위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되는데 일단 이 경우에 먼저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과서 한번 보시죠. 타인명을 사용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 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동기, 법률행위에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주관식 문제로 쓰면은 지나가면서 그냥 한 줄 쓰는 거죠. 따라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그자를 당사자로 결정하면 된다. 내가 매번 예를 드는 게 강남 밤거리에 가면은 박찬호 이름을 달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객행위 한다고 이름표 다른 나는 사람 박찬호, 그 사람 진짜 이름이 박찬호는 아니겠죠. 박씨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따라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진짜 박찬호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호객행위 하는 그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즉 박찬호 명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지만 그 따라가는 그 상대방도 그 사람이 진짜 박찬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름표 다른 그 사람도 효과가 박찬호한테 가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일치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를 결정을 하고, 근데 일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합리적인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자. 그래서 호객행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 박찬호한테 뭐 가서 술 사 먹는다 라고 고주망태가 돼서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박찬호가 아니고 그 사람은 이름이 다를 거다라는 걸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박찬호라고 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박찬호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응? 또 박찬호 씨께서 이름을 들으면 자식이 내 이름 가지고 왜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고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박찬호는 그 박찬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읽기만 같은 것 뿐이죠. 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명의자가 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이제 박찬호라고 했을 때 박찬호로 당사자가 확정되는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행위자에게 대리 의사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면 근데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실제로 거기에 가담한 건 아니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세리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언니 한국에 실제 언니가 있었나 모릅니다. 언니가 그 박세리 이름으로 거래하는 거 다 묵인하고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행위하는 사람은 언니인데 박세리 이름으로 하니까 다 묵인하고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금전에 문제가 안 생기면 이래가나 저래가나 별 상관없겠죠. 금전적 거래가. 그래서 행위자에게 그러니까 박세리 언니 행위자에게 박세리를 대리할 의사가 있고 실제 박세리가 대리권을 줬다면 박세리한테 효과가 가는 게 맞겠죠. 이런 경우를 서명대리 또는 대행대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한 대리 행위의 경우 이른바 서명대리로서 수급시간에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는 옛날에 이건희 아저씨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이건희 아저씨 수행비서가 수행하고 다닐 건데 이건희 아저씨가 수표를 발행하면은 삼성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이건희 여기까지만 쓰여져 있을까? 근데 삼성 이건희 아저씨가 먹물묻힐 건 아니죠. 수행비서가 수표를 발행할 때 삼성의 대표이사 이건희까지만 쓸까? 아니면 그 대리인 수행비서 K 이렇게가 있을까? 받아본 적이 없어 몰라. 그렇지만은 수행비서가 하더라도 삼성 대표이사 이건희까지만 쓸 거라고 본다면은 저 수행비서 갑이 이건희 아저씨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의도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건희 아저씨 이름으로 쓴 경우를 말한다. 그래도 정당하게 대리의사가 있고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될 거다. 왜? 현명에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 방식의 대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는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가 전형적인 무권 대리가 됩니다. 대리한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는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죠. 이 경우에 본인 쪽에서 자기의 명의를 그 행위자가 사용하는 걸 알고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인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그냥 남의 이름을 썼다는 거지. 누군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냥 대리권도 없이 대리의사도 없이 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박찬호라고 썼다는 거죠. 박찬호. 근데 박찬호로부터 뭐 대리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박찬호를 대리할 의사도 없이 그냥 강남에 그냥 그 술집 호객행위 하는 거 봅시다. 그냥 그랬는데 그 명의자 박찬호로 당사자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이 경우를 특히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를 알 것이며, 이거는 이제 실존자의 명의를 모용한 거죠. 실존자의 명의를 모용한 거. 화면을 보시면 실존자의 명의 모용. 그래서 이 경우를 특히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를 알 것이며, 갑이 마치 어린 것처럼 갑인데 어린 채 하면서 병을 기망하여 을 명의로 병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그래서 이모 씨가 마치 자기가 박찬호인 것처럼 병을 기망하여 박찬호 명의로 병과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부인이, 이거는 또 판례도 있죠. 부인이 제3자를 내세워, 그 부부관계 어떤 관계는 뭐 알 필요도 없고, 부인이 제3자를 내세워 남편으로 행사하게 하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하는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일어난다는 거죠. 남편이 외국에 뭐 여행 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병원 생활하고 있어 뭐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옆집 아이씨를 데려가가지고 우리 남편이다 하면서 이제 뭐 그 신분증 보여주고 뭐 이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판례가 있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남편을 대리할 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었으니까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 명의자 표현 책임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126조와 관련하여 동조의 표현되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표시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그 본인인 것처럼 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표현 대리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대리권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리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효과가 인체한 그 사람한테 기속이 돼야 됩니다. 인체한 그 사람. 그래서 이 씨가 박찬호 인체하고 박찬호 이름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이거는 박찬호하고 대리권 관계가 전혀 기본적인 대리권 관계가 없으니까 박찬호 인체한 이 씨, 그 사람한테 효과가 기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수권, 임대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이제 본인 인체하면서 그러니까는 임대할 때 임차인들한테 내가 본인인 아까 이제 박세리 언니가 박세리다 라고 하니까 믿어주더란 거죠. 뭐 딱 보니까 박세리 맞네. 뭐 확인하기도 그렇죠. 똑 닮아서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대할 때 뭐 그때는 이제 보증금 받든 뭐 어쨌든 간에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주면 별 상관이 없죠. 또 해마다 돌아가면서 몇 년마다 강남에 뭐 또 저 평촌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일어나죠. 또 그 뭐 차임받는 임대할 권한을 주었더니 중개사가 보증금 받고 차임만큼 본인한테 뭐 보내주니까 본인은 차임받는 임대차 관계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한 500억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날라버린 거죠. 뭐 거의 뭐 빈번하기는 아니어도 간혹 일어납니다. 지역만 달리했어, 사람 얼굴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권한 받은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도 안 하고 본인 인체하면서 임대를 하고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어. 본인 인체하고 하니까 전체가 다 믿어줘. 그래서 본인 인체하고 팔아치우고 돈을 가지고 날랐다는 것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믿지 못할 사람한테 임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들은 그 사람을 행위자 본인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126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 안 되는데 이 일정한 경우에 표현 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는데 그 교과서에 그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해가지고 거기에 그 명의 모용, 허무인 명의 사용한 경우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방갈로 4번을 하나 넣어야 됩니다. 이 판례도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대리권도 없이 앞에 거는 실존자 명의를 모용한데 이제 허무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 허무인 명의를 이제 이거는 실존자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용 이런 말 쓰는데 허무인 존재 안 한다는 사람이죠. 이미의 이름을 하나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명박을 쓰더라도 실존자인 이명박을 쓸 수도 있고 그냥 이미의 실존하지 않는 사람 이름 이명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위자에게 대리의사도 없고 당연히 대리권도 발생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이 의무인으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의 외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어쨌든 간에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된다는 거. 근데 상대방 쪽에서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는 그자에게 뭐 금전 등을 지급했을 때 그 허무인 명의 사용한 실질적 이득 얻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허무인 명의 사용한 사람이 뭐 고의가 있었겠죠. 그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 어떨 거냐? 행위자, 실제 행위한 이름 쓴 자, 이미의 이름 썼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행위한 자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명의와 명의자와 행위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행위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 그 명의가 실존자이든 허무인이든 상관없죠. 이거는 행위자 그 사람이 당사자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245페이지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거기에 뭐 가로 안에 허무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 하는데 실존자 명의를 모용하든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든 행위자가 당사자로 확정된 경우 이는 대리권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현명을 해가지고 본인에게 효과가 갈까 말까 그걸 따지는 게 대리인데 이거는 그냥 행위자 그 사람에게 효과가 기속되었으니까 대리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신라 호텔에 유명 연예인, 뭐 유명 정치인 갑이 투숙하면서 자기 이름 쓰면 그럴 거니까 이미의 이름 하나를 딱 쓴 거지. 그게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일 수도 있고 실존자인 또 다른 뭐 연예인 이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당사자가 실제 행위한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 정치인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리법리를 아예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권대리든 무권대리든 대리법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하여튼 요새 뭐 일어나고 있는 게 주식 뭐 소위 말하는 투자라는데 거기서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들이 뭐 유튜브에는 많이 올라 있던데 야 누군가가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판례가 나오겠죠. 이미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겠지.
그다음에 기타 유사한 경우는 근데 주식을 한 경우는 또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타 유사한 경우에 하는데 타인 명의로 매각받은 경우 이런 경우를 명의 차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연자가 계약이나 경매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K라 하는 사람이 뭐 정치인인가 연예인인가 뭐 아니 일반인인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거래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가지고 그 사람을 내세워서 계약을 하든 경락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금 부담자, 출연한 사람, 돈 낸 사람 누구이든지 간에 명의 차용인이 명의인만이죠. 명의 차용인, 명의 빌린 사람, 그 사람이 행위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 쓴 사람, 낙찰받은 이름 명의 쓴 사람, 계약 당사자 이름 쓴 사람,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의 예가 됩니다. 돈 부담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경락을 받았을 때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이 명의 차용, 명의 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계약 당사자로 나선 그 사람의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악이라면은 그 거래는 무효다 라고 하는 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타인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도 예금 명의인이 예금주가 되는 거죠. 금융실명제 전에는 명의 이하를 불문하고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제 예금자를 예금주로 보았다. 그래서 그때 9시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아들이 막 그 사치 소비가 심하니까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아들한테 돈을 직접 주지 않고 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들이 뭐 찾아 쓰게 하기 위해서 아들 몰래 아들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마련되고 난 뒤에 이거 이제 자기 통장으로 뭐 돌리느냐 아들 명의로 그대로 두느냐 가지고 업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제 실명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질 명의에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통장 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꼭 예금 명의인을 예금주로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마가 아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넣었을 때 아들이 통장 들고 와가지고 내 거다라고 돈 찾아가면은 그는 유효한 인출이 되고 엄마는 또 돈 내는 소리 못 한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예금 문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으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는 출연자 등과 예금 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지원권을 기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게 뭐 대기업 차명 계좌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건 실명법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3번 허락받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명의를 빌린 명의 차용자가 실질적인 주식 인수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 낸 사람이 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이 된다는 거. 왜? 주식 실명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간 건데 거기서 사고가 난 거죠. 지입 차량의 문제. 지입이란 이것도 아주 빈번하게 사고가 납니다. 지입이란 자신의 차량을 운수회사인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된다. 그래서 실명법 제정되기 전에 부동산 명의 신탁하고 비슷한 관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를 지입차주가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회사로부터 지입차량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 업무 행위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에 대한 명의 신탁이라고 본다라는 것. 그럼 여기에는 종래의 유효한 명의 신탁 이론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착오로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하는데, 상대방과 대리인이 본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면 그 본래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기속된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 표시된 자를 상대방으로 알았다면 이때는 착오 취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한 자 자신에게 기속된다. 그때 착오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는 현명하지 않았을 때이고, 이거는 현명을 했는데 본인 A의 대리인 K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인을 잘못 표기한 거, B로 표시한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대리행위 하자,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대리행위 하자 의사표시 효력의 흠결, 사기, 강박 등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것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근데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것. 예외적으로 본인의 사정이 고려된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이 알지 못했다는 걸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비진이 표시,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게 효과가 기속됩니다. 단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의 비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과 관련돼서 유효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본인은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의 위치에 될 수가 없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본인은 허위 표시,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으면 그 효과가 무효니까 본인에게 기속될 효과가 없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결론만 말합니다. 착오 인가 여부, 중대한 과실이 있나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중요 부분 인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 정도 하시고,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의 경우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사기 강박을 하면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효과는 본인에게 갑니다. 근데 상대방은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효과가 본인에게 가니까 상대방은 본인에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쏘가서 겁을 먹고 거래 행위를 했으면 효과가 본인에게 간 것이니까 본인은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나 대리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 법률행위에는 지속권이 없다라는 거. 그러나 본인이 사자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본인이 기망을 당했다면 사자는 표시만 한 거죠. 그때는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본인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이중매매도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적극 가담 여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공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이 매매 목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그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대리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 척 본인과 대리인은 둘 다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리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즉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 능력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수권 받을 때, 원인된 법률관계를 일단 변론으로 하고, 수권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것을 위한 지속권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즉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 이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임의 대리에 대해서는 적용되는데 의문이 없다. 근데 법정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달라서 그게 제한 능력자가 대리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법정 대리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행위 능력자의 것을 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정 대리에는 111조 적용 안 된다라고 그냥 결론 내는 것이고, 제한 능력자인 임의 대리인과 관련돼서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17조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것을 이유로 본인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대리인과 본인과의 내부적 법률 관계, 즉 내부적 법률 관계, 수권 행위 말고 그것을 있게 한 내부적 기초적 내부 관계, 그게 고용일 수도 있고 위임일 수도 있는데 그 위임 계약은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수권 받은 후 피승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249페이지 및 대리의 효과,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본질적인 유효한 효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효과, 뭐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 다 본인에게 기속된다. 불법행위는 대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는 않는다.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될 것인가? 이걸 불법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 안 될 것이고, 이걸 채무불이행 책임의 한 형태로 본다면 본인에게 기속될 수 있다는 것. 효과 기속받을 때에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수권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고 난 뒤에 본인은 살아있기만 하면은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효과 기속 받을 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본인이 없어도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보는 게 임의 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수권행위나 그 원인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때는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